이번에 제가 중고차를 구입하게 돼서 어떤 사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중고차를 사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차가 그랜저 IG, 이 구형 그랜저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가 중고로 구입했었던 차가 있어서 저와 아내와 저희 따님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면은 저희 아내와 딸이 차 탈 일이 있을 때 이용을 못해서 제가 출퇴근용으로 차를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게 왕복으로 40km가 걸려요. 자동차로 갔을 때. 그래서 갔을 때 20km, 올 때 20km 이렇게 출퇴근을 왕복을 일주일에 6일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은 시간이 약 70분 소요가 되고 앉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너무 낑기는 것도 있고 이래서 좀 불편감이 사실 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아침에는 차가 좀 막혀서 50분이 걸리고, 퇴근할 때는 차가 좀 안 막히니까 한 35분, 그리고 일요일 날 출근할 때는 출퇴근할 때 한 2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좀 출퇴근용 차량을 구매를 이제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닐 제가 이제 저의 성격에 맞는 것은 일단 출력이 좋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급해서 말도 빠르게 하지만 걸음도 좀 빠르게 걷는 편이어서 좀 어느 정도 출력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제가 마티즈 수동과 그다음에 아반떼 1.6을 예전에 이 몇 년 정도 타봤었는데 둘 다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다. 그래서 출력이 좀 어느 정도는 보통 이상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작아야 한다. 제가 역시 이 마티즈를 약 한 5년 정도 탄 것 같은데, 이걸 타는 동안에 이 작은 차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뼈저리 느껴서 주차가 아주 편하죠. 그리고 골목길 다닐 때, 그리고 그냥 차 다닐 때도 이 도로폭이 좀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 이 무빙이 아주 편안해진다. 그래서 저는 작은 차를 선호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제가 필요로 하는 것, 뭐 인조 가죽이든 천연 가죽이든 직물이어야 한다. 직물 시트에 음료수 쏟으면 이 직물 시트에 음료수 쏟으면 너무 고통스럽죠.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천연이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여야 한다. 그리고 통풍 시트. 저는 1년에 짧게 사용해도 한 10개월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크록스 종류의 슬리퍼를 1년에 거의 한 12개월 다 신는 것 같아요. 거의 항상 신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스마트 시동. 제가 열쇠 꽂고 하는 것이 좀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스마트 시동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오토여야 한다. 스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무릎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이 아닌, 그리고 또 저에게 또 중요한 비흡연 차여야 한다. 그래서 마에게 쩔은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고차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기 위해서, 이 보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이 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비흡연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제가 직접 차를 봐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판매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차를 제가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예전에도 생각해 놓은 것이 있죠. 저의 워너비 차가 사실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현대 1시간 시승해보는 곳이 있어서 가서 1시간 동안 타봤던 기억도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벨로스터 N 오토가 있죠. 그리고 또는 뭐 아반떼 N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반떼 N은 약간 평범해 보이는데 벨로스터 N은 약간 매니아 느낌이 나서 제가 이 벨로스터 N을 뭐 색깔과는 무관하더라도 꼭 사고 싶어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서 중고 최저가를 봤더니 아반떼 N은 오토는 2,650만 원이었고, 그리고 아반떼 N은 3,400만 원의 중고 매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비수도권에서 이제 더 싼 차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일단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엔카 홈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차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일단 타봐야 되겠죠. 그리고 타는 것보다 일단 문을 열어서 제가 앉아봐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매물은 2,1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550만 원이 싼 지방 매물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일주일 타보고 다시 만약에 흡연 차거나 차에 문제가 있어서 차를 돌려보내게 되면은 약 50만 원에 그거보다 더 들기도 해요. 이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50만 원, 뭐 60만 원, 70만 원의 돈을 쓰는 것은 뭔가 내키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었죠. 그리고 이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가격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제가 저의 드림카라고 할 수 있죠. 저의 워너비 자동차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출퇴근을 위해서 2,500에서 3,000만 원을, 이거 2,650이든 2,100만 원이든 여기에 취득세랑 기타 돈 내면은 한 10% 정도 더 붙으니까 그 정도 비용을 더 내는 것은 이것은 조금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돈으로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눈을 조금 더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민차, 경차죠. 그래서 경차의 장점은 작은 사이즈, 그리고 취등록세 면제, 이것이 또 쏠쏠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가면 이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가면도 가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차의 장점이 매우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경차를 약 5년간 타본 경험에 따르면 이 불편한 점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이 아주 강하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항상 타면서 불편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입니다. 자, 우리가 차선을 변경할 때 이 옆 차선에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뒷차와 여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뒷차가 속도가 좀 빠르게 온다면 내가 거길 들어간 다음에 그 뒷차의 속도에 맞춰서 나도 같이 가속을 해줘야죠. 그래야 차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냐면 뒤에서 차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온다고 하면 내가 들어간 다음에 바로 나는 100으로 가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가속되면 뒤에서 부득이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었다. 그것이 저에게는 계속 불편감으로 왔었다라는 것이어서 경차를 타는 것은 좋지만 꼭 터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에겐 들었고, 그리고 같은 맥락이에요. 언덕길에서 속도가 유지가 안 돼서 민망하다거나 또는 차선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뭐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긴 언덕길이 있는 뭐 강남 같은 곳들이죠. 그런 것들에서 내리막에선 그런 데도 괜찮은데 이 오르막에서 앞차와의 간격이 확 멀어지게 되죠. 그럼 뒤차에서 뒤에서 밀리고 이래서 차선을 변경을 해주거나 또는 그냥 제가 좀 약간 민망한 부분이 좀 있죠. 왜냐면 차선이 여러 개면 이 낮은 차선에서 있으면 되는데 제가 1차선이나 2차선에 있을 때 저 때문에 뒤에서 차가 다 밀리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민망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역시나 경차를 하더라도 터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경차를 타면서 이 적지 않게 불편했었던 게 이 왼발은 어느 정도가 괜찮은데 오른발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 다리를 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반떼 탈 때도 느꼈던 것이라서 좀 아쉽다. 경차의 단점 중에 큰 단점이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저희 뭐 숙명이라 받아들이기도 하고 경차에서 터보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차 터보를 사야 되는데 경차 중에서는 이제 이 1대장이 있죠. 그냥 바로 레이로 가면 되는데 레이는 터보가 있긴 있는데 이 레이 차의 가장 장점인 위쪽과 옆쪽과 요 공간들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뒷문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주행성을 망치죠. 이제 차가 뒤뚱뒤뚱 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레이의 장점인 가족차로 제가 쓴다면, 근데 경차를 산다면 무조건 뭐 레이지만 제가 지금 살려고 하는 차의 용도는 출퇴근용, 저만 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위해서 레이를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레이는 감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차 가격도 적지 않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모닝은 최근에는 터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모닝 말고 전에 나왔던 거기에 이 전 말고 그 전전까지 가야 모닝이 당시에 터보까지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 엔카에 나와 있는 중고 가장 싼 매물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죠. 감가를 거의 뭐 맞지를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모닝 아니고 전 모닝 아니고 그 전 모닝이었는데도 1,000만 원 가격대여서 역시 이 가격대에서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이의 이 아쉬운 부분, 가족차로서는 당연히 레이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혼자 타고 다니기에 이 공간이 너무 넓은 것과 그리고 터보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필수로 생각하고 있는 인조가죽, 통풍 시트, 스마트 시동, 오토까지 이 조합을 다 달기 위해서는 이 캐스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중고차에서 가장 싼 매물이 1,350만 원이었고 좀 아쉽죠. 이거 한 4만 정도 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이게 아쉬워요. 그렇다면 이 옵션을 넣은 상태에서 캐스퍼 새 차를 사려고 했더니 지금 이 4월 할인이 들어가도 1,5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문제인 거죠. 항상 돈이 문제인 거니까. 그렇다고 전전 모딩으로 가기에는 또 1,000만 원이고, 그렇다고 새 차를 사기에는 중고 1,350만 원이냐 새 차를 사도 1,550만 원이냐, 이 돈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니까 역시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야 말았죠. 이 경차가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감가가 덜 된 것이 저에게는 불편감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이 좋은 상태에서 차 사이즈는 크면 안 돼요. 자, 작고 그다음에 인조가죽, 통풍 시트, 스마트 시동, 오토까지가 있는 옵션을 제가 필수라고 느끼는 이 옵션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차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한때
잘 나갔으나 지금은 이제 감가가 많이 되어버린 이런 차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반떼 스포츠 또는 i30 1.6 터보 그리고 벨로스터 1.6 터보, 벨로스터 2.0N은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이 정도로 볼까 했는데 일단 벨로스터 1.6 터보는 물건 자체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 다 수동이어서 이 자동 오토 매물이 없어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라고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좋아하는 갈색 차, 제가 이 갈색 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차가 18년도에 나온 1.6 터보 아반떼 스포츠 차량인데 이 차를 보통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선호하는 하얀색을 선택한다거나 차라리 좀 연세가 좀 있으시다면 아예 검은색을 선택한다거나 이럴 텐데 굳이 이런 아반떼에 터보가 달려서 스포츠라는 이 자동차병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 가속이 좋고 출력이 좀 시원시원한 차를 사는데 굳이 갈색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의 이 성향이 약간 저 같다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뭐 외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출력이 필요한 아저씨 감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느껴져서 이 차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i30는 앞이 조금 이쁘지가 않아서 좀 아쉬워서 그래서 아반떼 그리고 이 키로수도 8만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차를 구입할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차피 성능 기록부에는 누유도 없고 골격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한번 타서 담배 냄새만 맡고 전자 버튼들 눌러보면 그냥 바로 사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러 가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차가 지금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어서 미리 연락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바로 빠이죠. 뭐 굳이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제가 또 다음 주까지 제가 주말에밖에 못 가니까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릴 용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저의 2순위였던 그다음에 i30 중에서 최저가 수도권에 있는 것 중에서 최저가를 찾아봤더니 주행거리 15만 원에 15만에 16년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차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거보다는 주행거리가 확실히 기니까 그리고 더 오래됐으니까 감가가 더 맞게 되었죠. 제 i30 제가 생긴 게 마음에 드는데 이 아쉬운 거는 요 앞에 그릴 이 옛날 여기서 좀 사용되다가 이제 옛날 기아에서 좀 사용됐었던 요 앞에 그릴 이렇게 둥근 모양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가격이 워낙 혜자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마음을 먹게 되었죠. 제가 이런 차를 선택했었던 이유는 차가 16년도에 나왔으니까 대략 한 8년 정도가 됐는데 약 16만을 탔대요. 그러면 1년에 2만씩 탔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1인 신조였어요. 자, 한 명이 중간에 보험이 끊김이 없이 최초 구입을 한 다음에 이 소유자 변경이 없이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상사에 넘기기 전까지 지내왔는데 1년에 2만씩 탔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그냥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적다. 이것이 영업용으로 쓰려면 차를 가다 서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2만까지 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꾸준히 8년 동안 꾸준히 타왔다는 것은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사용해 왔다라는 것을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고 밑에 써있기도 이 설명에 그렇게 써있기도 했었기도 하지만요. 근데 물론 그거는 가짜로 쓰신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인 신조와 1년에 2만 그리고 8년 동안 16만을 탔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장거리를 떴고 고속도로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행거리 때문에 감가는 처맞지만 상대적으로 차의 무리는 적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 교환은 이 오른쪽 휀다가 단순 교환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폰 케이스니까 뭐 상관없고 골격 당연히 상관없고 보험 1인 신조 당연히 상관없고 그리고 보험 이력이 매우 양호했어요. 자, 보험 이력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은 여기 소유자 변경은 이 상사로 넘어가는 거 한 번이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상대차 가해는 상대차한테 3번 사고가 나서 175만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번에 뭐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긁혔는데 남의 보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고쳤다는 얘기인 거고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험 이력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2회입니다. 자, 자차 보험으로 상대의 차 가해는 당연히 큰 사고가 없었겠죠. 뭐 골격이 이상 없다는 얘기는 큰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내 차 피해에 110만 원을 2회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의 수리를 그냥 정말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그 긁힘이 있는 것을 굳이 자차 보험을 내가 사용해서 굳이 고쳤다라는 것은 꼼꼼한 성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성격에서는 이런 거 못하는데 저는 세차도 안 하고 긁혀도 그냥 막 다니는 사람이라서 전환은 안 되는데 이 분은 차를 나름 아껴 쓸 것이라고
확률적으로 추론이 된다라는 것이어서 이 차가 마음에 들어서 네,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오늘 볼 수 있냐 그랬더니 맞다고 해서 네, 바로 전철 타고 가서 실제로 봤더니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요 앞에 요 이상한 요 이렇게 뭐 반원 모양의 요 앞에 요 그릴이라고 하나요? 요것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가격이 혜자기 때문에 매우 양호했었다. 그리고 일단 타보면 알죠. 타서 담배 냄새 안 나면 뭐 그걸로 된 거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제가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휠이 요 테두리 요 휠 부분이 요 타이어 부분이 이쪽도 긁히고 이쪽도 긁히고 다 긁혀 있더라고요. 차를 자차 보험으로는 고치면서 휠을 고치지 않았던 것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 판매자 분께서 이 차를 가지고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빌라 단지여서 주차할 때 많이 긁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랬든 안 그랬든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뭐 교체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차를 제가 시운전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 판매자분께서 여기 그 안에 주차장 안에를 한번 제가 돌아봐 달라고 해서 저랑 같이 에어컨도 틀어보고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에어컨을 아주 최대로 틀으니까 약간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에어컨 돌아가는 팬이 어디에 닿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것에 대해서 제가 내고를 좀 요청드렸더니 그러면 20만 원은 내고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그냥 870만 원에 기타 잡이 120만 원, 뭐 상사비, 뭐 세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료까지 지출을 하고 바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제가 마티즈, 수동 그리고 아반떼는 몇 년 동안 탔었고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를 한 1년 정도 탔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랜저 IG를 계속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실제로 타봤더니 역시 터보가 짱이다. 아반떼 1.6에 답답했던 출력이 확실히 개선돼서 제가 정차 중에서 앞으로 나갈 때나 또는 이 차선을 변경할 때 그 나가는 힘이 매우 양호하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거기서 차를 봤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제가 신호등에서 정차를 해보니까 진동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리고 15만을 넘은 차가 정차 시 진동이 크다라는 것은 엔진 문제가 아니죠. 엔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마운트 센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엔진이 이제 기름을 먹어서 이렇게 진동하면 경운기처럼 진동이 엄청 심합니다. 요새는 뭐 경운기 정도 같진 않지만 그렇다면 이 진동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엔진, 요 덩어리와 내 차체, 요 골격을 이어주는 부분이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고무가 오래되면 이렇게 정차시 진동이 있고 움직이면은 괜찮아져요. 왜냐면 움직이면은 우리 움직이는 물체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기타 떨림이 상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차시 신동이 있는 것은 이런 거 마운트 세트, 미미 세트 교환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것은 다음 주에 교환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을 저는 몰랐는데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 한 8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이 보험이 있는 김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5만 7천을 탔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요 10만이 넘은 차들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익숙지가 않죠. 하지만 차는 기본적으로 30만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탈 수 있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특이점이 있죠. 우리나라의 특이점, 우리 종특이죠. 우리 김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의사가 시도 때도 없이 파업한다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동차를 만드는 그 나라의 회사가 있다. 뭐 자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나라에 소속된 회사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특이한 점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무조건 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20년 이상 된 차들도 어차피 그 부품을 아반떼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기차들은 부품이 한 30년 된 차도 웬만한 거는 다 있어요. 그리고 구할 수도 있고 애프터마켓 통해서도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 골격은 고칠 수 없지만 골격 외에는 엔진까지 그냥 다 분해해서 다 청소하고 부품 다 간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것까지 우리나라에선 가능하죠. 왜냐?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몇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15만이 아니라 뭐 25만이었어도 저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샀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가격이 더 적으니까 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어떤 카센터에서 여기서 고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쳐달라고 해도 제가 실제로 고쳐보면은 100만 원 넘기도 생각보다 힘듭니다. 국내 차들은 그래요. 그리고 차가 작으면 그 부품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그 부품 비용도 같이 싸지죠. 그래서 뭐 현기차라면 외국 차들 말고 현기차라면 15만이 아니라 25만 한 35만까지도 내가 고치고 싶거나 바꾸고 싶다면 골격에 문제가 있다면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거 다 판때기까지 시작해서 뭐 타이어 뭐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품들이 한 20년 된 차, 아주 오래된 차들도 지금도 다 그
규격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딱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100만 원도 안 되는 870만 원짜리 차를 구매해서 지금 약 한 4일 됐네요. 4일 동안 지금 잘 타고 다니고 있어서 우리 중고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의 소식을 같이 전할 겸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